우리 리뷰 분석, 그, 벌써 세 번째 강의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이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제 지난번까지는 AI가 어떻게 이제 기존의 우리 리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분석을 저희가 좀 강조했다면, 지금은 이 리뷰 데이터를 실제 우리 식당 그리고 회사의 운영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을 조금 더 액션 중심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몇 가지, 이건 이제 리뷰 데이터라는 게 결국 이제 뭐 B2C 고객 엔드 유저 대상 아니냐라고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B2C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B2B나 뭐 그 인플로이 대상으로 사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캐치해서 패턴화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액션 아이템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활용하는 데이터가 다르고 뭐 우리 비즈니스가 다르다, 이제 그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다가 좀 재밌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한, 네, 2분 정도만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쓰실 수 있으시죠? 네,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네,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저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 장애 대표님 이거 저 소리를 공유 안 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네. 그 화면은 보이시죠? 네, 화면은 보이는데 네, 소리가 안 나시나요? 그 소리를 공유하려면 이걸 저 공유할 때 그 소리를 클릭해 줘야 되거든요. 자, 새로 공유해 볼게요. 네,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안 들립니다. 네, 그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어.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뭐 그냥 늘상 있는 일인 것 같고 딱 봐도 굉장히 우리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보이시죠? 화면에 우리 그 종업원이 굉장히 불친절한 것 같고 친절하지 않네요. 뭐 좀 당황해 하고 있고, 음, 네, 지금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요. 지금에 보면 일단 소리는 안 들리는데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시- 소리가 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만요. 새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슬라이드는 보이시죠? 예, 말씀드렸던 보입니다. 것처럼, 네, 예. 오늘은 리뷰를 실제 운영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 AI가 기존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 시스템에 어떻게 액션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세션에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럼 액션 아이템으로 오늘 바꾸고, 리뷰 기반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이번에 적용하는 액션 아이템들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습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장 회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드려서 2주 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보면 그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레스토랑의 이제 굿 앤 배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배드 케이스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내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의 내가 손님이었다면
어떤 리뷰를 남기실 것 같으세요? 채팅으로 한번 써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리뷰를 남기실 것 같으세요? 지금 처해졌던 상황에서. 어, 직원이 좀 불친절했다. 아, 맞아요. 네. 직원이 불친절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띡 던져놓고, 네. 좀 불쾌했다. 그렇게 남기는 메시지가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리뷰를 보고는, 아, 여기 레스토랑은 되게 불친절한가 보다라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남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영상에서, 어, 혹시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특이사항을? 장 회장님? 아, 네, 그거 말고 특이사항은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친절한 아가씨인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리고 제가 새로 공유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그 뒤에 이제 제가 할랄 레스토랑 케이스하고 어, 그, 어디였죠? 저희, 예원. 예원 말고요. 요번에 리뷰 주신 제가 하는 우리 카페, 그거는 사밭이요. 사밭. 사ባት. 네. 사하밭, 네. 사하밭 카페. 두 개 그 리뷰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석한 거를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고, 뒤에 사례 케이스에서 조금,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리뷰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또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 네. 이번에 그, 사밭이 네. 지금까지 5점 만점에서 4점이 최저점이었는데 1점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1점짜리를 지금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네, 사람이 다시 우리들의 고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가 여는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평점, 그 데이터 점수에 사실은 조금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점수라고 하는 건, 4점, 4.8점, 9점 나왔다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네라고 했지만, 아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와밭 카페에서 이 1점 나온 고객들을 어떻게 이 리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게의 전반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합니다. 네. 지금은 한라 레스토랑에 대한 리뷰를 먼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내용 보이시죠? 네. 네. 지금 할랄 레스토랑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리뷰를 했냐면 그 리뷰 데이터를 게더링 하지는 못했고 그 구글에 있는 리뷰를 게더링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글에 직접 접근이 안 되기도 해서 인스타나 기타 채널들을 좀 게더링해서 리뷰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할랄 레스토랑 자체의 그 분석 결과를 공유드리기보다는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체로 장 회장님 엄청 열심히 잘하셨네요. 경영 잘하고 계시네. 제가 하는 게 우리 네, 심 대표라고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아주 네네. 대체로 좋네. 자, 네, 이거 대체적으로 지금 대단하네. 네. 125건 리뷰에서 4.7이고, 그러니까 점수는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네, 굉장히 좋네요. 네. 예, 그리고 리뷰도 인디아어, 영어, 주로 그 한국어가 아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그 할랄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가족 모임, 그다음 뭐 환경,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주셨고, 가장 키워드로 많이 나왔던 게 할랄, 뭐 인테리어가 좋다, 응답성이 좋다, 갈비 품질. 근데 이제 약점이라고 나왔던 부분들을 좀 보면은 또 반대로 뭐 음악 얘기도 있었고요. 메뉴 편차 얘기도 있었고, 환기 시스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개선 포인트 측면에서 보면 주로 나오는 반복적인 키워드에서 보면 음악 얘기도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놀랬고, 이제 뭐 직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아까 그 직원 서비스도 몇 가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사장님 안 계셨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사바앗을 한번 볼까요? 사바앗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앗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분석을 했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그냥 리뷰 데이터 중심으로 봤고, 두 번째는 좀 더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아, 그러면 1점이나 혹시 부정적인 키워드가 혹시 숨어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심층 분석을 또 사바앗에서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바앗 카페는 그 긍정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5점이 대부분이었고, 1점짜리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이걸 보면은, 아, 되게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강점으로 그 AI가 분석한 거는 집 같은 편안함이 있다. 시그니처 메뉴가 좋다. 친절한 서비스, 학생 친화적이다. 그래서 한국인 가족 운영에 따뜻한 적객의 그런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분포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객 리뷰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늑함, 편안함, 시그니처 메뉴, 가족 같은 분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한번 가보고 싶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었고요. 그 부정적인 키워드는 여기에 보시면 예약 관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공유를 한번 다시 주시면 제가 아까 심층 분석을 한번 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이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평가들이 좋더라고요. 퐁퐁 라떼, 그다음 가족 분위기, 학생 친화적, 합리적인 가격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혹시나 그 키워드들 중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찾기는 어려운데 AI가 뭐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긍정평가는 5점인데 여기 숨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친절해요. 다만 플레인 요거트는 비추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맥락으로 보면 사실은 점수는 5점을 줬지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거트는 비추다 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주셔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영어적인 맥락과는 다른 부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오퍼레이팅 아워 측면에서 보면 여기 13시부터 오픈이었는데 헛걸음을 했다. 여기 이제 조금 오버랩 되긴 했지만 헛걸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런 하나의 1점짜리 그리고 그 점수는 높지만 그 안에 맥락에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 나중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숨어있는 맥락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네. 다시 그 저희 교육 슬라이드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불만에 대한 문장이 그,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뭔지를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공유. 예. 다시 우리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그 매출이 우리가 회사에서 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인들이 고민하는 건, 매출이 왜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보면 매출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결국엔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보이시는 네 가지가 매출을 떨어지게 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전에 뭐 평점이나 리뷰 퀄리티나 재방문율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 신호가 발생이 될 거고, 작은 실패, 그러니까 한 번의 큰 사건보다도, 그러니까 그 짠짠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복적인 그 무표정, 늦은 응대,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고객들은 가격보다 이제 경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일단 내가 기분을 망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평균 평점이 4.5야, 4.9야 이렇게 높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등록된 1.2점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키워드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신규 고객의 유입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채팅창에 지금 현재 기업에서 가장 조금 접하시는, 들어보시는 불만 단어가 뭐가 있는지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식당에서는 불친절인데 우리 회사나 우리 기업들에서는 어떤 그 불만들이 좀 많이 접해지세요? 뭐 직원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아까 뭐 불친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면 뭐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예약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요? 자, 음. 가격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주 뭐, 딴 거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하죠. 근데 그게 리뷰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음. 아, 예. 한라인 레스토랑에서 보면 그 리뷰에도 가성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데 고품질이긴 한데 이제 조금 비싸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격, 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 서비스, 뭐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 뻘쭘하게 나 서 있었는데 나 와도 보지도 않아. 이런 그 불만들이 좀 많이 있죠.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예약 관련 불만, 예약이 안 돼요. 뭐 예약했는데 뭐 가끔 저도 보면 좀 꼬이는 경우도 있고, 예약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음.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 이게 매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의 원인이 되는 운영 신호를 빨리 발견하고, 그 운영 신호라고 하는 건 고객의 리뷰 데이터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고 그 데이터 안에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고, 그에 대한 액션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최초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사장님이 안 계시는 케이스. 네, 사장님들이 저희가 항상 저도 그렇긴 한데, 예,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 직원들의 퍼포먼스나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24시간 불을 켜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지는 않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24시간 AI처럼 이제 계속 가동률을 높여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 리뷰는 5점대가 나오고 제조 공장에서의 불량률은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신일 판글라스에 제가 공주에 갔었는데 회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 불량률이 내가 가서 지켜보면 떨어지고 내가 안 보고 직원들만 두면 불량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어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실 수 없는 이런 리뷰를 AI가 24시간 보고 또 AI가 보고 있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또 바로 24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만 우리가 이 서비스나 매출에서의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장님이 이렇게 안 보시는 주로 서비스가 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런 실패 현장을 제가 몇 가지 좀 배달을 좀 해봤더니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주로 이런 요식업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대기 방치. 그래서 저희 리뷰에도 많이 나오죠. 아니, 나는 분명히 직원이랑 눈도 마주쳤는데 안내도 안 해주고 그냥 사라지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영상에서처럼 인사 없이 메뉴판 뚝 던지고 가고, 그리고 질문해도 네, 아니요, 무슨 로봇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너무 무표정하게 응대하고, 내가 맞죠? 저 사람 화났나? 라고 싶을 정도로 하고, 그 주문에 대한 오류도 판단 안 하고, 회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컴플레인 하면은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방 실수예요.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많은 불쾌함을 느끼고 당연히 리뷰에 반영을 해서 그 리뷰에다가 나쁜 점수를 주거나 그 불만족을 표시하고 또 다른 고객들이 그 리뷰를 보고 이 식당에 이런 좀 안 좋은 결과가 있구나, 서비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서 저는 오늘의 목표는 이런 장면들이 그 회사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루틴으로 바꾸는 그런 액션을 취해볼까 합니다. 한번 다시 아까 그 배드 앤 굿 레스토랑 동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번에는 굿 서비스의 케이스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유하실 때 네. 공유를 공유를 하시면은 오른쪽에 공유 옵션에 소리 공유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세요. 고급 공유 옵션에 공유 옵션의 오른쪽에 발표자 레이아웃 밑에 공유 옵션 소리 공유라는 게 있죠. 그걸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고급 공유. 나옵니까? 그건 안 나와. 고급 공유 옵션 맞죠? 그냥 공유 들어가시면 소리 공유. 네, 네네. 소리 공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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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네, 소리 됩니다. 이제 좋습니다. 네. 되죠. 네. 딱 봐도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I think so. Are you? Yeah. How's the class? It's actually really good. It is. Yeah. Okay, I'll do that. All right, sounds great. Pricing at the snail. Oh yeah. 네. 지금, 네. 이 케이스 말고요. 제가 또 보여드릴 영상이 이제 제가 만든 동영상이긴 한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한랄의 리뷰를 보고, 그러니까 부정이라기보다 약간 좀 개선 포인트가 있었던, 이제 직원의 메뉴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요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시죠. What does this mean? Is this the right menu? I have no idea. And the waiter is ignoring us. 아주 짧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친절하게 메뉴도 설명도 This is our 하고, signature galbi, marinated for 48 hours. Are you celebrating anything special today? It's our anniversary. 네. 가장 좀
그 메뉴에 대한 설명들이 된다고 하면 많이 좀, 음, 서비스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이제 작은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결국에 이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뷰의 좋은 것과, 그러니까 굿과 배드 관점에서 보면, 굿은, 굿이나 이제 나쁜 쪽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무시한다, 무표정이다, 변명이다, 책임 회피다. 좋은 쪽은 좀 더 단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입장 내 빠르게 헌대를 한다거나, 미수 눈맞춤을 한다거나, 조문을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거나. 네, 그래서 이 리뷰에 대한 문장을 저희가 이제 AI가 쪼개가지고, 쪼갠다면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액션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배드 서비스와 굿 서비스의 그 작은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실제 리뷰 문장을 5개로 쪼개는 한번 프레임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뷰 문장에 대해서는 이제 5개로 쪼개서 볼 수 있는데, 다른 기업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뷰라고 해서 이제 식당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제조나 유통 이런 부분에 이제 리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AI는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패턴화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아주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이제 AI이기 때문에 신입 한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영업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뭐냐면 영업을 하실 때 내가 주로 담당하는 주요 키 클라이언트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뭔가 기존의 감에 의해서 뭔가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거래처하고 바꿀 것 같아 라고 하는 징조들이 보일 겁니다. 뭐 갑자기 내 주문량이 줄어든다거나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거나 이제 그런 징조들을 감지해서 AI가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듯이 결국 이제 리뷰 데이터도 저희가 패턴하고 5개로 쪼갠 다음에 거기에서 액션 아이템을 찾고 실제 그 액션을 작은 거라도 없앨 수 있는 저희 행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매출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리뷰를 쪼개면은 저희가 행동 과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뭐 태도, 속도, 정책, 설명, 위생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내용들을 저희가 쪼개서 보면 결국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원인을 매칭하고 원인이 아닌 행동 과제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인을 찾을 때 보통 이제 사장들께서는 그러시죠. 우리 직원들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늦어서 약간 불친절해서라고 이제 사람의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직원들의 블레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점은 결과이고, 결국 이 평점의 결과를 그러니까 그 매출을 움직이는 진짜 원인은 이 고객이 느끼는 감정이겠죠? 고객이 느끼는 감정에서 내가 불쾌하고 당황하고 무시당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평점이
뭐 1점짜리, 2점짜리가 나올 거고, 아니면 이제 평점이 좋게 하더라도 아까 사바 카페처럼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가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다른 고객들한테도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선택에서는 그 리뷰를 보고 방문을 포기하고, 결국 매출 로스로 매출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이클은 결국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쁜 경험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되게 빨리 퍼져요. 그래서 내가 한두 가지 부정적인 키워드가 보이면 저도 일단 그 부정 키워드부터 보기 때문에 그 부정 키워드가 보이면 그 가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좀 제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가게를 선택하는데 제가 조금 더 신중해져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입이 될 수 있는 니즈들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관리적인 목적은 평점을 관리하신다기보다는 이 점수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점수 안에 있는 그 키워드, 고객이 느끼는 감정, 뉘앙스, 이런 패턴들을 빠르게 뽑아내서 우리가 그 액션 아이템을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체 할랄의 레포트에서 4점 후반대로 굉장히 전반적인 피드백은 좋으셨어요. 할랄 인증이나 갈비 품질이나 분위기나 친절, 뭐 청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여기 안에서 그 나쁜 키워드를 빠르게 없애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액션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한기, 가성비, 뭐 음악, 그다음에 대기, 일부 또 뭐 설명을 잘해줬다고 하지만 또 설명 부족이라는 부분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탑 선정을 해서 액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날에 뽑은 저의 탑 3 과제는 시스템에 대한 환기, 음악 환경, 메뉴 설명.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탑 3를 선정해서 그 대응 액션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평점에서 혹시 반복적인 불편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이게 무엇이 발생되느냐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지만, 언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봤더니, 점심 피크 때 불만이 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이 진할수록 좀 반복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만 키워드가 어느 시간대에 집중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점심 때 12시에서 13시 점심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봐요.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좌석 예약에 대한 뭐 불만들이 좀 있어서 이 시간대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한다거나 대기에 대한 사전 안내에 대한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가이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좀 많이 필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리뷰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 보여지는 현상, 데이터들의 현상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도 그러긴 하는데요. 뭔가 이제 저도 이제 고객들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문제가 항상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 그냥 차라리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퀄리티가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직원들한테, 매일매일 짜서 이거를 너가 문제야. 라고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케이스에는 그날은 당일은 되게 좋아지는데 또 내일 다시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 사장님들이 옆에 계시면은 굉장히 잘해요. 신인일 판글라스 회장님처럼 내가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불량률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준대요. 근데 내가 나오면 없으면 직원들이 뭔가 그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불량률이 높아진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대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또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억울하다고 하죠.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할 일 다 했는데요. 저는 다 했고, 이거 하다가 다른 고객이 온지 몰랐어요. 근데 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너는 모르지? 왜 내 눈에만 보이니? 그게 너네는 안 보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만 있고, 또, 이는 직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외국인이다 보니, 뭐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요즘에 저희 주니어들의 또 세대 간의 다름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갈등을 겪고 이들이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로테이션 돌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스템적인 결함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보고 이제 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직원이 불친절해요. 서빙이 느려요. 분위기가 산만해요. 라고 하는 그 워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직원 뭐 환기 시스템이 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직원 피로 직원이 또 있다 보니 또 고객도 불쾌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환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한 부분들 컴플레인도 개선하고 또 메뉴에 대한 설명을 표준화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뭐 대기 안내에 대한 부분들도 너가 잘해라 라기보다는 그런 표준화된 스크립트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들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바꿈을 통해서 평점이 한 0.1점 올라감으로써 이제 매출 증대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직원들, 고객, 그리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 차이, 감정 충돌, 뭐 운영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억울합니다. 사장님, 난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너가 문제 같은데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고, 퇴사를 한다거나, 운영을 안 한다거나 하는 이제 운영 리스크로 이제 이런 갈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초에 아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 기준 데이터로 얘기해야 되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 데이터는 고객이 얘기하는 카테고리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그 기준을 기반으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정기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고객의 나쁜 보이스 패턴을 그러니까 줄여감으로써 전체적인 평점이나 리뷰 긍정적인 리뷰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저희가 뭐든지 감이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제 3단계 실행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제시하고 그래서 너가 뭘 해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나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세요? 예약에 대한 스크립트는 이렇게 하세요. 리뷰를 했더니 기다렸다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 그러면 그 대기를 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내가 그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리스트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리뷰에 대한 리뷰를 다시 평가해보는 것. 이 사이클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게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가고 수집이 되고 그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고 또 개선됐는지 다시 보고 그러니까 수집하고 액션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이클을 하면서 우리 리뷰에 긍정 키워드를 올리고 또 점수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고 이제 이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수집은 사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뭐 몇백 개, 몇천 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10개나 50개, 100개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키워드, 그리고 고객의 생각, 감정, 불만,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카테고리를 태깅하고, 뭐, 태도냐, 속도냐, 뭐, 친절이냐, 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태깅하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는가, 반복되고 있는가, 최근에 반복되는가, 아니면 뭐 특정 시기에 반복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 설정할 때는 탑3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 액션, 오딧 이렇게 세 가지로만 계속 그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뷰 데이터 10개에서 50개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그 탑3는 뽑혀요. 예를 들어 신일 펀글라스의 케이스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 공정 그 데이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정 데이터에서 어느 라인에서 뭔가 그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슈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게더링 될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AI가 얼럿을 한다거나, 사람의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어, 요즘에 그냥 요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음, 그, 이 CX 고객 경험 관점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럼 이게 그 요식업만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AI는 결국 데이터 안에서 내 패턴을 추출하고 그 패턴에 그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석에 대한 액션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이고 사람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고 작은 데이터 안에서도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는 거고 어, 그 데이터는 우리의 뭐 레스토랑 요식업 데이터, 공장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게 AI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 어디에 적용해야 돼라고 하는 고민들을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내가 하는 업무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어, 유의미한 키워드나 카테고리를 추출해서 분석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좀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를 도출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만들었던 아까 그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탑3가 도출이 되면 그 탑3를 일단 빨리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하면 항상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탑3를 한 주일에 한 개씩 계속 지속적으로 팩트, 액션, 오딧 이렇게 이 사이클로 한번 해보시면 아마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내가 긍정적인 키워드가 늘어나고 부정 키워드가 주는 그러면서 우리 식당으로 우리 회사로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주는 그런 유의미한 액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 주에는 기본이나 태도, 정책에 대한 그 탑 1을 정의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첫인상, 그리고 그 예약이나 좌석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장으로 표준화를 하고, 우리가 잡은 KPI는, 자, 더 이상 예약 불만이라는 문장이 안 나오게 하자. 이제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에는, 대기나 속도. 너무 느려요. 나 대기가 많아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 대기 시간에 대한 안내. 그래서 대기 시간이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준다거나, 뭐, 경목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한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KPI는 더 이상 대기나, 늦음, 지연, 이런 부분들의 빈도,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KPI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좀, 뭔가 컴플레인이 좀 많았어. 불만이야. 뭔가 좀 불친절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고객이 발생될 수 있는 컴플레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과하고 해결하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소멸시켜 보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좋은 경험들을 쌓게 해서 재방문이나 추천할 수 있는 그 KPI를 올려보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매출 향상을 위한 4주 현장 실행 루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CEO 분들, 사장님들께서 우리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고객들의 패턴들 그리고 주 감정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사바 리뷰 분석 리포트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좀 지휘 좀 해보고요. 사바 카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프레지던트 대학 안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학생 얘기가 많이 네, 이제 나오군요. 학교 안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점 나온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1점짜리를 다시 고객으로 불러들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네. 아까 1점짜리도 있었는데 1점 말고 5점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요거트 5점 중에서도 비추어, 네, 여기 맞아요. 네. 이런 케이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네, 우리가 체크를 못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 저 AI 에이전트가 좋은 거는 맞아요. 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숨어 있는 맥락들을 찾아주는 거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잘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점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 데이터가 많다 보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음, 그 안에 이게 사실 저도 몰랐다가 얘가 이제 음, 보니까 이제 요거트는 좀 비추다. 그런, 예, 그렇게, 네. 그런,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얘도 그렇더라고요. 영업 시간. 첫걸음 한 거, 네. 운영 네. 시간, 이게 또, 음, 그러면 이거는 사실 두 가지들은 다 굉장히 심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운영 시간에 대한 음. 고지가, 이 자리에 지금 천대길 대표가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네, 천대길 대표 좀 이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결국 그런 현장의 실제 음, 음, 목소리를 그냥 도구에 음, AI라고 하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음, 그 인사이트를 음, 얻는 데 활용하는 거지, 뭐 AI가 네. 대단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더 대단한 거죠. 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맞아요. 두 가지 정도 숨어 있는 맥락들을 좀 파악하는 게 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한라의 케이스도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인 평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보면, 약간 이제 키워드 중에서도 숨어 있는 가성비 얘기가 좀 제일 많이 있었고, 사실 음악 얘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포인트이지만 또 그 작은 포인트의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점이나 고객에 대한 경험이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고객 경험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그 매출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이 내가 나쁜 피드백을 해서 이탈을 하게 되고 그 고객만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입될 수 있는 잠재 고객들까지 못 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 가게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우리의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 이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면 약간 워크숍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음, 뭐 할 수 없습니다. 예, 사실은 뭐 네네. 뭐
제일 말씀이 없네요. 네, 네, 아닙니다. 근데 아마 유튜브 나중에 대부분 다 보시니까 아마 네. 아니요, 지금 저 17명 정도 듣고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침에 아, 하니까 네네. 아, 괜찮아요. 그러셨구나. 그 나는, 사이에 많이 나는, 들어오셨.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다시 이야기합시다만은. 아, 오히려 네. 좀 몰입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좋습니다. 네. 그, 지금 혹시 채팅창에 적어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제일 불만의 보이스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또 뭐,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 AI를 어디에다가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괜찮으니까 무작위로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나는 어떤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도 적용이 됩니까? 뭐 그런 설명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돌아와서요. 네. 지금 사주 현장 실행 루틴을 좀 필요하면 되시면 다음 전에 할 날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희가 탑3를 좀 정해서 그 중에 한 2주라도 한 개, 두 개 액션 아이템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리뷰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면 한번 가능하다면 한번 한번 제가 우리 쪽 네, 운영하시는 심 대표님한테 한번 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예. 예, 간단하게 예,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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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한국만 설 명절인가요? 인도네시아는, 여기는 화요일만 하루 쉽니다, 그냥. 화요일만.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주 20일부터 이제 금식 기간 시작돼요. 뿌아사라고 하죠, 뿌아사. 그거는 어떤 문화인가요?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는 네, 르바란 휴가를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에서 해가 뜨기 전부터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한 달 동안. 음,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이때가 제일 식당들의 매출이 많이 오를 때입니다. 점심에 사람들이 없죠. 점심에는. 네, 그러네요. 오히려 그 전, 이때가 일년에 제일 매출이 많이 오르는 때가 뿌아사 기간 때 한 달 동안입니다. 르바란 전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성도 조금 영향이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건 제가 별도로 논의드리고 실제 변화 사항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행에서는 사실 모든 거를 다 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가장 임팩트 있는 아이들을 선정해서 빠르게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평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점이 낮아졌다는 건 이미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줄기 전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고, 평점이 더 낮아지기 전에 키워드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를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서비스 업종에 언제쯤 적용될 수 있으냐?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그, 혹시 맘스터치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사실, 근데 여기에서 정의를 좀 말씀드려보면, 피지컬 AI라고 하는 건 기존의 그냥 단순 자동화 로봇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로봇,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사람의 관절처럼 움직이는 건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로봇으로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 로봇이라던가, 사족 로봇이라던가, 이제 그리고 커피 머신, 이런 아이들의
그 사람의 저희의 이 GPT나 제미나이처럼 추론을 할 수 있고 이런 자연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은 아이를 저희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미 요 직업에는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어도 피지컬 AI 비슷하게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피지컬 A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맘스터치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그냥 뭐 조리 자동화 하는 거 그냥 자동화고요. 그런 거는 이제 피지컬 AI가 아니고 그 얘가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그 사람 대응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만들고 그 주문 나온 음식을 사람한테 이제 서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서빙 할 때 사람들이 직접 결제도 하고 결제하고 대화하면서 감정을 표현해주고 결제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막 웃어준다거나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미 하고 있어서 그 피지컬 AI도 이미 요식업계에서도 이제 서비스 업계나 이제 요식업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아직 많은 단계까지는 아니고 피지컬 단순 로봇 있잖아요. 자동화된 로봇 정도의 수준으로는 서비스업에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이제 그런 몇 가지 케이스 사례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단순 로봇의 인공지능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LLM,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고, 추론이 가능한 그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로 깔려 있는 아이를 저희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 제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 이미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활성화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국방이에요. 생각보다 국방부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족견이라고 해서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생각을 하고 명령을 수행하고 액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사족 로봇이 있는데 그 사족 로봇이 뭐 지뢰를 체크한다거나 이제 위험 지역을 체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점은 후행이다. 그리고 키워드는 선행이다. 그리고 KPI를 좀 세 개만, 그러니까 평점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키워드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늘어나니까 이 늘어나는 키워드를 줄이자. 이 줄이는 거를 우리의 KPI로 정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 변화 추적을 KPI로 정의를 해서, 음, 액션을 해보자. 그래서 KPI 1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점에서 3점, 전체가 5점인데 1점짜리가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비중을 없애도록 해보자라는 게 KPI 1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의 키워드 빈도가 있는데, 그 키워드 빈도, 뭐 느려요, 대기, 뭐 불친절, 그 중에 선정해서 가장 높은 빈도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보자.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긍정 키워드를 좀 늘려보자. 너무 친절해요. 맛있어요. 행복해요. 뭐, 예약이 너무 편해요. 이런 언급량을 점점 늘려보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평점이 낮아져서 뭐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고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이 키워드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의 선행 지표의 액션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리뷰 평점을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예원의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 키워드와 리뷰 평점도 중요하고 사람은 또 어디 가게가 리뷰 건이 많은지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리뷰 건도 많아지고 그러면 잠재 고객들이 나의 가게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리뷰 변화 추적의 KPI로 잡자라는 겁니다. 평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숫자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1점이
어떻게 보면은, 아, 나는 99개가 5점이고, 1개가 1점이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1개의 1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개의 1점은 그냥 불만이 아니라, 구조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터진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점, 4.8점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면, 이제 100개의 리뷰에서 4.8점이 1점짜리가 1개가 들어오면 4.76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회복하려면 5점짜리가 19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평점을 저희가 뭐 터진 다음에 해결하지 말고, 1, 2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들어오기 전에 원인이나 이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 타이밍은 누수를 차단해야 된다. 줄줄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에요. 네. 그러면 누수가 뭐냐? 누수는 우리 데이터, 고객의 데이터, 리뷰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죠. 네. 가장 큰 누수는 저희가 그, 우리 오너분들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대표이사님들께서 항상 매출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지? 우리 그 인플루언서 광고부터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광고부터 생각을 하시죠? 물론 초기에 셋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시지만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매출이 떨어진 다음에는 사실 그거는 광고부터 생각하다 하는 것보다는 이 새는 구멍, 누수를 막아야 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그 누수의 요인들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대기에 대한 불만, 뭐 예약에 대한 불만, 대기가 사실은 제일 큰 누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태도, 직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응대.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처럼 무표정, 회피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브랜드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 안 해주는 것, 인식에 대한 누수. 가장 잘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설명이에요. 어, 고객들이 설명을 대부분 싫어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부분은 설명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냥 메뉴판 띡 던지고 가버리는 게 대다수이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좀 더 먼저 캐치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인식의 누수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매출 손실의 큰 구멍을 우리는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퀵픽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사전 고지, 아까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제일 화가 났을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을 때가 제일 화가 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사전 고지, 그다음에 기다려야 된다면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태도나 응대는 권한이나 옵션들을 먼저 좀 줘서 그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 그런 설명 기대치 관리 그런 거는 그 대기 멘트도, 그러니까 그 메뉴에 대한 설명에 대한 멘트도 직접 표준화해서 가이드라인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의하고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팩트를 보고 팩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팩트를 보고 픽스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그 3가지 액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 누수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일 잘 할 수 없는 게 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리뷰를 선정하고 태깅해서 키워드 추출해서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액션을 해보자. 그 액션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한번 이제 그 할랄 레스토랑과 얘기를 해서 아니면 그 사바 카페하고 얘기해서 다음번 강의에서 저희가 한번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좋은 플랜은 액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I는 우리 사장님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액션 플랜을 잡을 수 있게 하고, 또 고객들의 생각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거고, 우리가 이 좋은 도구를 잘 써서
우리 사업들, 비즈니스들이 모두 다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될 수 있는 모델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있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을 받고, 꼭 오늘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도 제가 질문 주시면 받을 것 같고, 안내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실제 우리가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도출된 내용들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마케팅 활용할 때 또 AI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유즈 케이스 모델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마칠 건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채팅으로 채팅방. 주셔도 되고요. 예, 예.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원 네. 대표이사입니다. 네. 아, 네. 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있어가지고요. 한국에 아, 있는데, 네, 영상은 잘 안 잡히고, 워낙 시골이라 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AI를 통해서 고객들 리뷰 받고 데이터 축적하고 여러 가지 액션 플랜 내고 하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피지컬 AI를 말씀드렸냐면은 요즘 이제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네, 워낙 빠르고 또 휴머노이드도 좀 사족뿐만 아니라 이족도 나오고 하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저희들이 이제 그 고객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다시 이제 새로운 뭐 액션 플랜을 낸다 하더라도 이제 지속적인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만약에 어떤 특수 목적의 피지컬 AI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 쪽에 최적화된 이런 것들, 음식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뭐 손님 응대하는 간단하게 응대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그다음 음식 소개하고 뭐 음, 불만 사항 있으면은 뭐 죄송하다 그러고 뭐 아주 단순 반복적인 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음,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기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몇 군데 식당을 가봤는데 어 한 50석 되는 식당에 한국은 홀에 서빙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인데 굉장히 빠르게 뭐 불만사항 없이 물론 뭐 불만사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응대를 잘해주고 뭐 100석 되는데 뭐 보면 한 4명에서 다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물론 이제 한국 음식을 팔면서 인도네시아의 홀에 있는 직원들이 응대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도 있고 애로사항이 음, 많습니다. 그게 음, 교육을 통해서만 다 될 수가 한계가 없는 있죠. 거라서 예,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피지컬 AI를 통해서 합석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빨리 뭐 발전되면은 뭐 지금 한 2만 불 한다 그러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훨씬 그쪽이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어제 이제 다른 음, 대표이사님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고객 경험 AI 쪽을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논의를 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한국에는 조금 이슈가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이슈가 뭐냐면 키오스크에서 네, 사람이 이제 버튼 누르고 막 하는데 버틀렉 걸리고 주문하는데도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을 그 그러니까 음성과 대화형으로 네, 쉽게 풀어주면 어떨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 서빙 로봇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네, 서빙 로봇이 실제 거기에 말하는 대화형과 음성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대응하고 고객한테 이제 네, 메뉴를 추천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심어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태이고, 아직은 그 서빙봇이 여전히 단가는 좀 높긴 한데, 네이버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서빙봇의 그 소프트웨어를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단가들이 많이 낮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사장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어려운 길일 수 있죠. 사람을 그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게 조금 어려운 길일 수 있다면 조금의 비용이 지금은 초기엔 들더라도 그 좀 더 표준화된 안내와 그리고 또 그 서빙보트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고객에 대한 니즈들이 좀 더 명확히 파악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도입에 대한 니즈들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어, 그래서 그거를 그 조금 더 고민해보는 건 키오스크랑도 같이 얘기하는 건 키오스크도 결국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네. 인건비 줄이려고 도입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키오스크를 오퍼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얘도 쉽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쉽게 주문해주고 나 뭐 필요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주문해주고 이제 이런 그 대화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니즈가 뭐 비슷한 맥락에서 실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민 좀 많이 해주시죠, 선생님.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좀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중소기업 협회나 교수님 네.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 협회하고 같이 조금 협업을 해서 네. 정부 지원도 좀 받아서 네.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예,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지영 대표님, 우리 지금 저 발언 계도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우리 장윤아 회장님 할 날은 생각보다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지금 리뷰 수가 너무 작아서 저걸 이렇게 동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건 아직까지 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음, 장윤아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리뷰를 많이 양산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문제 말고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지영 대표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페이지 정도는 AI 에이전트가 바로 돌릴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개발이 안 되나요? 지금 그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나중에 한번 끝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 그리고 리뷰 데이터를, 음, 리뷰 데이터,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하고, 음, 그리고 지금 한라라고 예원은 구글 리뷰를 직접 그러니까 제가 레포트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지금도 사실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준 거긴 한데, 그래.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음, 오픈되어 있어서, 그건 음, 다음번 강의 때 제가 같이 안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신의를 팜하고는 제가 그때 회의를 참석 못했는데 한번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받죠? 네. 예, 다른 업종 계신 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예를 잡기 편한 것이 이제 요시국이다 보니까 그 신뢰를 잡은 것이고 사실 업종별로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갔었기 때문에 신뢰란 거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세요? 혹시요? 지무상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재밌는 모델이 있어서 제가 좀 영업 AI라고 있는데요. 얘가, 기존에는 이제 고객 관리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 발주처, 거래처 관리만 했었는데, 이 영업 AI라는 게 최근에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조금 재미있는 게, 영업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클라이언트 발굴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소개 받고 그 사람 막 링크드인이나 막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막 그 기사 찾고 구글 찾고 뒤져가지고 찾고 소개받고 또 소개받은 다음에도 연락처 받으려면 다시 또 뭐 술 한잔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험난한 길들을 가고 있는데 얘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매칭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AI가 크롤링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를 이제 다 뒤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정보라는 게 전 세계 데이터를 찾아가서 보면은
그 연락처나 그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로 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찾아준 다음에 그 사람의 요즘 하고 있는 이제 액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뭐 어디 지금 뭐 이직을 했다거나 뭐 직급이 바뀌었다거나 이제 그런 패턴들을 또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연락을 이제 맞춤형으로 매일매일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무슨 강의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다른 메시지로 AI가 쓰지 않은 것처럼 메일을 보내면 매칭이 된대요. 연락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이 오는 고객들한테 이제 좀 어, 그 급수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있는 서비스고 그리고 이제 뭐 영업 관점에서 보면 뭐 신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뭐 그 기존 클라이언트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클라이언트가 뭔가 다른 액션을 보이고 그 신일 판글라스 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내가 어떤 고객들이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면 분명히 거래처 바꾼 거야. 딴 데로 바꾼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얘가 얼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고객을 빨리 관리하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라고 하는 것들이 뭐 대단하게 저희가 뭐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또 어렵고 또 쉽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고 그 아까 예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피지컬 AI, 뭐 휴머노이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거기 우리 서비스에다가 그 서빙봇에다가 그 대화형으로 그 서비스 만들어서 그 고객 대응해주고 또 고객이 피드백하는 거 반영해주고 또 뭐 대기 안내해주고 뭐 서빙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맘스터치에서 적용됐던 그 피지컬 AI에서 가장 히트 쳤던 게 그거래요. 예전에 이제 로봇은 얼굴이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딱 이렇게 눈, 코, 입이 있는데 고객들한테 좋은 피드백 받고 고마워 아니면 이제 뭐 결제해서 카드 딱 받아 그러면 그때 막 얘가 난리를 친대요.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나를 기쁘게 해줘서 그 피지컬 AI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지컬 AI 만드신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의 그런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에서도 크게보다는 작은 디테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활용하고 결국 이제 기업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크롤링 하는 거하고요. 그죠? 사실 이제 지금 저 리뷰가 좀 안 나올 때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두 가지까지 가면 아주 뭐 엄청난 네, 진전이죠. 그죠? 근데 좀 심플하게라도 나중에 이제 고객들, 지금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도 고객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을 10,000명 정도 관리해 놓고 음, 안 올 때는 저 쿠폰도 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갈 수 있으면 이게 엄청난 그 진전인데, 이건 이미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도 가장 약점이 마케팅이고, 마케팅, 맞아요. 인도네시아의 제가 중소기업들은 마케팅이, 작년 회장님 계시지만 내가 보니까 제로예요, 사실. 음, 이게 이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일본이나 중국한테 계속 맞아요. 밀리고 네, 위험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윤호 회장님이 인도네시아를 살린다, 한인회를 살린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잘 하면 아마 우리 한국의 중기부라든지 이럴 때서 달라질 겁니다. 네, 중기부에서도 지금 우리 소상공인 정책 학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네, 준비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 될 것 같고, 음,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장지영 대표님이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시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윤아 회장님 한번
느낌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롤링이 참 중요한데 이게 참 고객들이 일단은 샤이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그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크롤링,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 리뷰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 고객들이 그거를 남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런 크롤링, 그러니까 리뷰를 잘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참 그게 좀 저도 좀 깝깝하더라고요. 저 우리 운영하시는 신 대표한테도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예원도 제가 가서 직원한테 그 식사하면서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이거를 잘 안 음.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 그때서야 이제 뭐 그 QR 코드 내놓고 이제 뭐 리뷰 받고 그러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계속 매일 그냥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뭐. 어, 음. 그, 사실 우리 장윤호 회장님 뭐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저 CEO가 관심을 안 가지면요 리뷰 나오는 거는 불가능한데 다만 이제 그 CEO들이 아직까지 리뷰의 중요성에 대한 아직 그 인식도가 사실 조금 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한번 그 어느 한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면 아마 불같이 확산될 겁니다. 이거 없이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인 식당이 생존하기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식당은 음식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죠? 한국 식당은 좀 더 이렇게 좀 기본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아, 리뷰도 그 일단 초기에 사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초기에 좀 셋업 될 때까지는 좀 사장님들께서 옆에서 직원들을 좀 같이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던져놓으면 아마 100%안 할 겁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왜냐면 내가 리뷰가 붙어주셔야 잘 나와가지고 저 칭찬받는 것보다 못 나와가지고 꾸준히 듣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좀 인센티브 정책을 좀 네네. 할까 싶어요. 그렇죠. 아유, 저도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 한 마디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그 인도네시아 지금 보니까 한국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를 아,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소상공인분들 식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 보면은 사실 야 이런 AI 이런 리뷰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피드백 받고 다시 반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 예, 예예 아직 하시는 없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네. 하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소상공인분들 그뭐 컨설팅 조그마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케팅이고 적용이 뭐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저도 이게 야, 이 AI를 적용해가지고 피드백 받고 리뷰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 개선하는 제안책을 반영을 하고 굉장히 앞으로 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활용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분석 방법이 이게 이제 리뷰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리뷰가 있어야 이게 분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지금 뭐 현재는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데이터만 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니까 뭐 AI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무슨 그 비전 AI도 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리뷰 데이터 말고 이때는 어떤 비전 AI 이런 걸 활용해서 실질적인 음, 아까 처음에 보여준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음, 그런 그 서비스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응대 이런 음,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고객들의 얼굴 표정 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뭐 음. 이렇게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도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 교수님하고 이제 초반에 논의했던 건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고객의 보이스 리뷰 데이터, 뭐 구글이나 그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보이스를 저희가 감정을 분석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당연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도 일부 고급 회사에서는 그런 비전 이제 영상 AI를 통해서 고객의 행동 패턴, 그리고 그 직원들의 패턴들을 보면서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그것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렇게 확장을 이전에 일단 그 리뷰 데이터가 이제 고객의 실제 목소리를 저희가 게더링할 수 있는 것이니 그걸 먼저 하고 개선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일부 또 고객들께서 싫어하시기도 하셔요. 왜냐면 이제 그 비춰지고 내가 또 개인 뭐 어떻게 정보는 아니지만 너무 이제 노출되는 것들이 꺼려 하시는 부분들도 계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건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마케팅에서 가장 파워풀한 거는 제가 당분간 비전 같은 경우보다는 좋겠지만 정보 해석도 어렵고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한테 일단 리뷰 데이터 분석만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그래야지 가격도 싸지고 그죠. 비전 들어가는 순간에 네, 비용도, 수억이 됩니다. 일단 어쨌든 네.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한번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이나 음, 쿠팡이나 음. 그 큰 기업들이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 이런 다각도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고객들이 아마존 어떻게 이거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지. 매출 30%다 올렸어요. 네. 네. 그리고 쿠팡도 이렇게 점수가 마찬가지고. 낮으면 이 점수가 낮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네. 시장에서 탈락이에요. 네. 이 점수가 낮으면.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존이 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장 대표님, 제가 이제 우리 저 단톡방에요. 그 지난번에 만들어 주셨던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 리뷰 검토하기 위한 그 예원하고 한라 식당에 네. 관해서요. 그걸 제가 이 단톡방에 올려서 이제 우리 회원사들이 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그 우리 저 요식업 말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 다양하게 우리 저 회원들 지금 강의 드신 분들이 다양한 업종에 좀 종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기 업종에 맞게끔 그런 그 리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기본 어떤 틀을 좀 잡아주시면은 그분들이 좀 만들어서 한번 그런 리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냥 그 QR 코드 올리면 다 그분 대부분 다 그거 다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따로 뭐 장 대표님께서 좀 하루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수 있겠는지요? 장 혹시 회장님, 장 회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회장님. 그렇게 예, 되면요. 예. 이게 또 너무 분산돼 가지고 일단 이 리뷰를 하나 가고요. 하나 가고 나중에 또 저 분야를 확장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 그분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이런 걸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토대를 만들어 될 테니까 한번 근데 지금 필요하시면 장지영 대표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신일팜하고 영업에 대한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예. 케이스 나오면 조금 소개해주면 장 회장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음. 그장 대표님하고 이제 기업체하고 연결돼서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실 예. 제가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은 장지영 대표를 음. 그렇게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수업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음. 일단 장지영 대표님 방식으로 해서 크롤링하고 전략까지 가보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자 하면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장 회장님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음. 다른 분들은 좀 호기심으로 가져가고 나중에 마지막 토론 시간에 정리할 때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정도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걸 너무 벗어나 버리면 예, 힘들어지니까. 일단 아무튼 제가 그 QR 그 리뷰할 수 있는 그 코드를 한번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QR 그거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그죠? 아니, 내용을 또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한번 제가 그 보여드리려는 거죠. 이런 그 자기 분야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자체적으로. 우리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한번 그런 걸 토론해서 제안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장지영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단은 업종 확장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별도로 지금 하던 요 식업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다른 업종에 디스커션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예.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예, 예. 장 기자님 예, 예. 아무튼 오늘 장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어차피 뭐 강의 시간은 뭐 저도 아침에 선호하지만 일단 바꿨으니까 그냥 이 저녁 시간으로 계속 이 그냥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무튼 다시 네. 한번 제가 또 회사한테 좀 말씀드려서 좀 많이 참석하도록 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장 그러면 저 대표님. 장지영 대표는 다음에는 수업 어떤 내용을 하는지만 소개해 주시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이 AI로 고객 분석을 한 액션까지는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크롤링은 잠시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크롤링. 크롤링도 소개시켜 네. 드리겠습니다. 크롤링하고 그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마케팅 사례하고요. 크롤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리뷰 데이터를 갖고 사이트에서 직접 그 결과 나오는 거를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거기가 로그인 안 되어 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도메인이어서 각각의 갖고 계시는 리뷰 데이터를 한번 올려서 보시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예.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씩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진도가.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거 보고서 안 만들어 드려도 알아서 그러니까 뽑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겠네, 그죠? 네. 네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정 멘트 잘 예,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